안녕하세요, 수군도둑입니다. 오늘은 설 특집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설 직전에 녹음하기 싫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격대별 0원부터 1000만원, 1000만원부터 2000만원, 2000부터 3000, 3000부터 4000 딱 그 가격대별로 지금 당장 제가 땡기는 중고차들 몇 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수건도둑놈은 저런 차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이제 진짜 안 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나름 고인물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난 픽이 땡기기도 하고 독특한 픽이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몰랑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귀염둥이 기아 레인데 얼마 전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땡기는 이유는 이런 귀요미 박스카 공간 잘 나오지, 경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레쿠스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간 끝내준다. 거기에 조수석의 문이 90도로 열려. 2열은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네? 카니발보단 다마스랑 가까운가? 아무튼 넓은 공간성으로 폴딩 했을 때 짐도 싣고 잘 다녔고, 연비가 리터당 한 10km 나왔던 것 같은데 급치고는 안타까운 연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공간성 하나에서 깡패였기 때문에 정말 이 귀염둥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얘는 14년식 11만 킬로, 차값은 650만원인데 신차가가 1000만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11년 지나서 반밖에 안 떨어졌어 생각이 든다면 그냥 이 레이라는 게 정신 나간 중고차값 방어를 보여준다. 비슷한 연식 BMW 3 시리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3 시리즈는 그래도 신차가가 4, 5천이었잖아. 근데 얘는 신차가가 1000만원 초중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새 차가 얼굴만 바뀐 정도다 보니까 핸들 모니터 계기판 가려놓고 나머지만 딱 보고 이건 신형일까요? 구형일까요?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새 차를 1900 주고 사느니 나 같으면 중고 사겠다, 이런 양반들이 오랜 퇴적층을 이루어서 짱짱한 가격 방어를 이뤄내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싸긴 해도 내가 600만원대 주고 사서 몇 년 타다가 팔아도 3,400원 받겠다. 저도 레이 360에 사서 1년 타고 360에 팔았죠? 뭔가 치덕치덕 차에다가 바르긴 했는데 아무튼 갖고 온 값에 팔았잖아. 럭키 비키 하잖아. 저의 정신승리가 있었고요. 단점, 요거를 다 벗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조물이 철판떼기밖에 없다. 앞에 레일도 진짜 손가락 2개보다도 얇은 젓가락 쪼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면이든 측면이든 아무튼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나도 바사삭이 되는 거다. 그런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네모나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 안 그래도 모자란 출력, 이 모양 때문에 더 안 나가는 것 같아. 경차 이제 4인방이지. 4인방 중에서 최고로 안타까운 운동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공간성 잘 나오시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친구. 내가 경차 한 대만 딱 굴려, 우리 집에선 경차 한 대밖에 없어 한다면 경차 유류비 혜택도 리터당 꽤나 쏠쏠해서 연비로 보정하면 거의 아반떼급의 유류비가 나오고, 자동차세도 한 5, 6만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일단 소모품 교체 비용도 너무나도 저렴해. 오일 교체도 5, 6만원이면 하고, 기타 뭔가 빠개져도 부품이 왜 몇천원씩 밖에 안 하냐?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친구다. 상품성 대비 유지비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언제나 권장할 수 있는 친구 같다. 그런 면이 있어서 첫 번째, 0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선 660만원짜리 레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0만원대에선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얘는 19년식 15만 킬로, 차값은 1640만원으로 렉스턴 스포츠 칸은 렉스턴 스포츠보다 적재함이 긴 롱바디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렉스턴 스포츠, 모하비 이런 친구들은 4륜구동을 선택 안 하면 거의 감자튀김 없는 빅맥 세트다 보니까 4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륜구동을 선택하면 처음에 구매할 때 저렴해. 근데 내가 되팔 때도 똑같이 저렴해. 그런 걸 생각하면 4륜구동 선택하는 게 이 차의 그런 성격과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 여기 적재함 탑 말고 트럭의 모양새를 하면서 적당히 이런 롤바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적재함 커버는 그래도 있다. 여기 줄 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걸 이렇게 당기면 적재함이 탁 걸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으로 탁 치면 이게 안으로 투르륵 밀려 들어가. 그럼 또 짐을 싣고 이거 다시 펼칠 땐 줄 당겨서 해주면 고정되고, 풀 땐 다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마 왼쪽일 거예요. 왼쪽으로 팍 쳐주면 쭈르륵 밀려 들어가고, 나름 재밌는데, 아무튼
트럭의 느낌은 살리고 짐도 적당히 실리는 칸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딱 하나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퀵을 불러요. 자동차 범퍼를 옮겨야 된다고 그 퀵 사무실에 얘기를 해. 그럼 당연히 1톤 트럭, 포터나 봉고, 다마스는 안 되고 라보 이런 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렉선 스포츠 타는 양반들이 나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와. 근데 막상 실어보면 안 들어가. 그럼 나는 퀵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이런 거 보냈냐, 범퍼 옮긴다고 했는데 포터 보내줘야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 3-4번 이러면 영업남아 붙어있는 렉선 스포츠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아무튼 이건 좀 옆으로 샜는데, 요약하자면 짐을 많이 실으려고 사는 차량보단 그냥 적당히 이런 모양새 있고 자동차세 너무나도 저렴하고 적당히 레저용 차량 느낌 나고, 맞다, 얘는 파이브링크 그리고 리프 서스펜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리프로 선택하면 아마 적재 중량이 700kg까지 늘어날 거예요. 700kg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 자막 나갈 거예요. 적재 중량이 늘어나는 대신 판 스프링이 뒤에 들어가면서 승차감이 아주 이분하게 2열의 사람을 더 심하게 괴롭힐 수 있는 친구로 바뀌는데, 적재가 잘 되는 대신 승차감이 맛있어진다, 안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무거운 걸 실을 일이 없기 때문에 파이브링크, 나는 짐을 무거운 걸 싣지 않는다 하신다면 파이브링크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인테리어는 G4 엑스턴과 거의 똑같이 들어가면서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후방 카메라도 있지, 소재가 G4 엑스턴에 비해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적절히 인조가죽 들어가 있지, 계기판도 7인치로 들어가 있지, 핸들 열선도 있지, 가죽 핸들도 있지. 아무튼 기본적인 옵션 구성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면 어느 정도는 있고요. 이 일반 렉선 스포츠는 좀 더 깡통부터 시작하는데, 와일드인가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칸은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가격이 렉선 스포츠랑 많이 벌어지긴 했었죠. 그리고 제발 패밀리카로는 절대 적합한 차량이 아니에요. 댓글에 보면 난 이걸로 패밀리카 잘한다, 문제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이런 승차감에 적응을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이기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도 승차감이 개떡같은 랭글러란 차량을 갖고 있지만 진짜 2열에 사람 태우는 거 아니야. 30분까지는 괜찮아. 30분 넘어가면 2열의 승객들이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러다가 잠을 청해. 거의 2열이 수면제야.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딱딱하고 더러운 승차감, 그런 것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 이게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 얘기를 하려면 뭐하러 아파트 사나? 컨테이너에 그냥 밑에 난방 해놓고 대충 세면대 해놓고 그렇게 살면 되지. 똑같은 겁니다. 탈 순 있지만 다른 승객들을 위해 권장 사양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그냥 이런 픽업 트럭의 모양새, 사륜구동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쓰임새에 맞춰서 레저 캠핑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가산점이 훨씬 클 테니까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천만원대에선 팰리세이드입니다. 얘는 20년식의 10만 킬로, 차값은 2,500 정도인데 하얀색이라서 100만원 정도 더 비싼 감이 있고요. 인기가 덜한 쥐색, 남색 이런 친구들로 가면 차값을 100만원 이상 세이브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에세이다 보니까 화이트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지금 하얀색 랭글러를 타는데 관리하기 너무나도 편해서 흰색이 왔다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얘는 3.8 가솔린의 4륜구동 중간등급 프레스티지인데 연식마다 다르긴 한데, 중간등급을 선택하면 LED 헤드램프나 7인치 계기판, 옵션을 좀 더하면 그레이 인테리어 선택 가능, 소재도 아마 천연가죽 혹은 나파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도 있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6인승이 있지. 패밀리카로 고려를 하신다면, 나는 카시트를 2개를 박아야 돼 한다면,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2열에 1개, 3열에 1개 받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2열에 타서 둘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2열에 시트가 3개고 꽉 막혀있으면 3열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패밀리카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지라서 팰리세이드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다, 어라운드 뷰도 중간 등급부터, 아마 초기 연식 제외하곤 중간 등급부터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3.8을 선택한 이유는 2.2 디젤 대비 정숙성, 훨씬 좋은 성능, 4기통과 6기통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고 잘 나가고 기름 많이 먹고, 근데 뭐 기름 많이 먹는 거야 지금 더 기름 많이 먹는 하마 코끼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3.8 정도면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지 하고 뇌이징이 되어버려서 3.8 가솔린으로 선택했고, 요즘에 유독 4륜구동의 그런 주행 안정감이나 험로 주파성 이런 거를 조금 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딱 4륜의 윈터 타이어 앞뒤로 다 달아서 남들 버벅일 때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륜 구동까지 골라봤고, 제일 불만인 건 버튼식. 이 돌려서 작동하는 건 나름 직관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요거는 좀 딱 그 눌렀을 때 뭔가 아예 변속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없어. 조작하기도 뭔가 불편해. 직관적이지 않아. 변속이라는 게 컬럼식이면 뭐 올리면 후진, 내리면 D드라이브 이렇게 직관적인데, 안 보면서 동작을 할 때 이런 버튼식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큰 것 같고, 2열에 통풍 시트도 있는 옵션의 차량이라서 값어치가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지. 역시 옵션의 현대기아차다. 현 시점에서 2천만원 중반대 SUV 뭐가 제일 좋을까 한다면 팰리세이드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가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 한번 픽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아의 기함, 곧 단종이 된다는 K9인데, 얘는 18년식에 45,000km, 차값은 3,500으로 상위 등급이었던 베스트 셀렉션 등급이고요. 얘도 뭐 플래티넘 1, 2, 그랜드 플래티넘 다양하게 있는데, 플래티넘 1, 2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옵션 구성이 이분하게 거의 미급 차량들에선 볼 수 없는 옵션들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상위 등급으로 보셔도 뭐 감가를 워낙 많이 먹어서 큰 가격 차이는 없으니까 상위 등급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도 팰리세이드와 같은 3.8을 쓰는데, 얘도 또 기름 먹는 하마죠. 시내에서 한 4, 5km 이렇게 나오고 조용하긴 해. 고장도 안 나. 방금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고 터보 없는 3.8 가솔린 고장날 건덕지가 진짜 하등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요게 단점이지 크리티컬한 심장병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옵션이 꽤나 많은 차량이라서 12.3인치 모니터 기본으로 있지. 풀사이즈 계기판과 후측방 모니터까지. 개인적으로 후측방 모니터 켰을 때 뒷바퀴가 나오면서 평행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해. 그리고 우드 그레인, 약간 노티가 나긴 하는데 플라스틱보단 낫잖아, 한잔해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 버튼들도 알루미늄 처리되면서 거의 싸구려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친구다. 문짝에도 천연가죽, 적당히 많은 크롬, 아무튼 소재적인 부분에서 플라스틱을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친구라 보이고요. 2열도 기본적으로 수입 차량들, 대형 수입차로 치면 롱바디 버전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2열 공간성. 우드가 안타깝지만 나름 고급스러운 핸들. 특히 이 홈커버 요즘엔 막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국산 차량들에서도 보기 힘든데 이 친구는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어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전동으로 핸들 위치 조절 가능, 전동 트렁크, 레인 센서, 2열 인포테인먼트, 특히 2열에도 통풍 시트, 후열 커튼, 2열 전동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동승석에도 위아래 앞 뒤까지 조작 가능한 허리 받침대. 정말 이 당시 현대 기아차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옵션적으론 최신형 자동차들과도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친구다. 이 차량은 2열이 정말 넓기 때문에 거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2열 편의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 그냥 기름을 많이 먹는다.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3,500이긴 한데 신차가 대비 거의 반값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5년 타다 팔면 1,500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감가적인 부분에서 꽤나 크다. 그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네시스 G90, EQ900 이런 친구들도 물론 K9보단 월등하게 안 좋은 연식과 컨디션을 선택해야 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그런 선택지도 있다. 그런 것도 이 친구가 인기가 좀 덜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고, 벤츠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 이런 대로등 디자인도 뭐 지금 신형보다는 이게 낫긴 한데, 그래도 뭔가 디자인이 100%는 아니야. 한 12% 정도 조금씩 애매해. 휠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아차의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었어 이런 느낌. 프론트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약간 벤츠를 많이 오마주해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냥 옵션 많고 덩치 크고 안전하고 이런 차량. 나는 주말에만 잠깐 차량을 굴리는데 그 와중에 좋은 차. 어차피 주행량 적으니까 유지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와중에 괜찮은 차.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내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또 녹음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그냥 수건도둑놈은 저렇게 또 사는구나 정도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바뀌면 또 다른 편으로 혹은 수입자 편으로 한번 오도록 하죠.